KBO 2023 시즌 상위권 도약을 꿈꾸는 기아 타이거즈의 발걸음에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지난 주말 1위 LG 트윈스와의 더블헤더 포함 3경기를 내리 이길 때만 해도 기아 타이거즈는 4위를 넘어 3위, 어쩌면 2위 자리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12일 대구 원정에서 9위 삼성 라이온즈에게 9대10으로 졌고 13일 광주 홈에서는 7위 롯데 자이언츠에게 3대1로 발목을 잡힌 후 14일 우천 취소 후 홈에서 열린 15일 두산 베어스에게는 다시 8대6으로 패하며 3연승 후 3연패에 빠졌습니다. 2위와 3위에 위치한 NC 다이노스 KT 위즈와의 승차 줄이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SSG 랜더스, 두산 베어스와 4, 5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인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9월 초만 하더라도 야구 팬뿐만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들도 기아의 상위권 도약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요. 그러나 될 듯 되지 않는 호랑이 구단의 문제는 무엇이며 해답은 뭘까요? 사실 9월 기아 타이거즈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12경기 성적이 7승 5패로 승률 5할 8푼 3리로 괜찮은 모습이죠. 그러나 경쟁 중인 NC 다이노스의 9월 성적이 워낙 좋고 KT 위즈는 주춤하고 있지만 8월에 벌어놓은 승수가 워낙 많아 3위 자리를 지키기는 아직 넉넉한 모습입니다. 기아의 승리 방정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압도적인 방망이의 힘으로 상대 마운드를 무너뜨린다입니다. 9월 평균 6.8점을 뽑아주는 가공한 파괴력은 정말 모든 팀에게 확실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아 타이거즈의 마운드 역시 꾸준히 상대팀에게 매경기 평균 5.7점을 헌납 중입니다. 9월 8일 LG와의 잠실 경기에서 선발 윤영철이 5이닝 4실점 후 최지민이라는 미들맨을 마운드에 세웠지만 올해 잦은 출장으로 이미 최지민은 상반기에 9위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최지민은 이날 1이닝 동안 2실점했고 뒤이어 마운드에 오른 김승현 역시 5실점을 허용하며 결국 기아는 LG에게 원사이드하게 1경기를 내줬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1위 팀이자 기아 못지않은 강력한 타선을 보유한 LG였기에 팬들은 이날 패배를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합은 기아 팬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2023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 투수 토마스 파노니가 초반 말로 홈런 포함해 5와 3분의 1이닝 동안 7실점했으나 불붙은 기아 방망이가 홈런 3방을 앞세워 8회 초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8회 말 올해 기아 불펜에서 최고의 안정감을 보여준 임기영이 이재현에게 결승솔로 홈런을 허용하며 이 시합을 패배하고 맙니다. 파노니와 임기영, 선발과 불펜에서 소위 계산이 서는 카드를 내세우고도 하위권 팀인 삼성에게 경기를 내줬다는 점이 기아로서는 무척 뼈아플 수밖에. 아픔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3일 기아를 대표하는 대투수 양현종이 선발 등판했고 상대는 올해도 가을 야구 탈락이 유력한 롯데 자이언츠였습니다. 광주 홈경기였던 이날은 날씨가 비로 좋지 못해 경기 시각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연한 거야? 초반 양현종은 2회까지 롯데 타선을 연속 3자 범퇴하며 쾌조의 시작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3회 초 선두타자 한동희에게 볼넷을 허용 후 8번 타자 이학주 9번 타자 황성빈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무사 만루 위기에 빠집니다. 뒤이어 나온 1번 타자 윤동희의 3루 땅볼 때 보여준 최정용의 선택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이날 선발 출장한 내야수 최정용은 윤동희의 땅볼 타구를 포구해 3루 베이스를 밟은 후 홈송구를 했으나 한동희의 발이 송구보다 빨라 결국 롯데에 선취점을 허용했습니다. 사실 홈송구를 하려 했으면 3루 베이스를 밟기 전 먼저 홈에 던졌어야 했는데 수비의 디테일이 아쉬운 부분이었지요. 1회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언제 시합이 중단될지 모르는 게임에서 선취점의 의미는 매우 컸기 때문에 최정용의 선택에는 분명 아쉬움이 컸습니다. 양현종은 다음 타자 정훈을 삼진 처리하며 위기를 벗어나는 듯 했으나 이사 후 안치홍에게 좌전 2루타를 허용하며 추가로 2실점했고 롯데 자이언츠가 3대0으로 기아 타이거즈를 코너에 몰았습니다. 반면 기아 타선은 롯데 선발 심재민의 초반 공략에 애를 먹다 5회 기회를 잡았는데요. 선두 타자 김태군이 좌전 안타를 치며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기아 벤치가 다음 타자 최정용에게 번트 지시를 내립니다. 최정용이 타석에서 믿음직스럽지 못한 건 맞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이날 사실 경기 내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경기가 취소되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대0으로 끌려가는 팀이 역전을 노리는 비기닝이 아니라 한 점씩 추격하는 번트를 지시했습니다. 물론 현장이 나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일개 팬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최정용의 희생 번트와 김도영의 3루 땅볼로 만든 2사 3루에서 우익수 이우성의 중전 안타로 1득점을 올렸지만 후속 타자 나성범이 3루 땅볼로 물러나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고, 이날 경기는 6회 초 롯데의 공격 도중 우천콜드 결정, 결국 기아는 롯데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양현종이라는 믿을만한 선발 카드를 쓰고도 수비에서의 아쉬움, 그리고 우천콜드라는 악재 속에 갈 길 바쁜 호랑이는 거인에게 덜미를 잡힌 것이지요. 15일 광주 두산전은 올해 기아 야구의 모든 것을 요약해 볼 수 있는 한판이었습니다. 4, 5위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기아와 두산의 대결이기에 양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합이었는데요. 기아가 루키 윤영철을 선발로 기용했고, 두산은 외국인 투수 브랜든을 내세워 누가 봐도 마운드의 안정감은 두산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반대로 기아는 화라산 같은 타선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대결이었습니다. 아무리 윤영철이 신인치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신인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힘든 법입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체력의 한계를 보이더니 이날 경기에서도 초반 실점 허용 후 늘어나는 투구수의 구위도 약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4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3과 3분의 2이닝 2실점 후 마운드를 내려옵니다. 그러나 기아 타선은 이 정도는 예상했다는 듯 곧바로 두산 선발 브랜든을 상대로 6점을 뽑는 괴력을 선보이고, 특히 두산에서 프로 데뷔 후 NC를 거쳐 기아로 이적한 외야수 이우성은 생애 첫 만루 홈런을 터뜨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열광하게 했습니다. 두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아의 바뀐 투수 김재열을 상대로 5회 양의지 강승호 허경민 조수행이 4개의 안타와 김재환의 볼넷을 합작해 3점을 추가, 7회 말까지 6대5로 기아가 아슬아슬한 살얼음 리드를 해갑니다. 두산은 이영하와 김강률이 7회까지 무실점으로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해줬고, 두 번째 투수 김재열이 3실점의 추격을 허용한 기아는 부랴부랴 김대우로 5회를 마무리 후 애니콜 임기영을 긴급 투입, 2이닝을 7명의 타자로 깔끔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양팀의 승부는 8회와 9회 셋업과 마무리에서 갈렸습니다. 기아는 셋업 전상현에 앞서 최지민을 먼저 올렸지만 대타 박준영에게 자월솔로 홈런을 맞아 동점을 허용합니다. 최지민은 정수빈을 3루 직선타로 잡아내고 마운드를 내려왔고, 뒤이어 전상현이 8회 2개의 아웃카운트를 책임졌습니다. 두산은 8회 말 김명신을 마운드에 올려 비록 2, 4, 5 이날 말로 홈런을 친 이우성에게 사구를 허용했지만 황대인을 중견수 뜬 공으로 잡아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9회 마지막 반격을 위해 기아는 마무리 정혜영 카드를 선택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선두타자 양의지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정혜영은 로하스에게 볼넷, 강승호에게 투수 앞 강습 안타, 허경민에게 다시 볼넷을 허용해 1사 만루 위기를 자초하더니 대타 김인태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 아슬아슬하게 이어오던 승부의 균형이 볼넷으로 깨지고 맙니다. 그렇게 정혜영은 강판되었고, 이를 구원하기 위해 마운드에 오른 장현식 역시 박준영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추가 실점을 허용, 두산은 1사 만루 찬스에서 적시타 하나 없이 2득점에 성공합니다. 기세가 꺾인 기아는 9회 말 김태군, 최정용, 김도영이 3자 범퇴하며 이렇게 경기를 내주고 맙니다. 이미 앞선 공격과 수비에서 소크라테스, 오선우, 고종욱 등 기아가 자랑하는 외야수 대타 카드를 모두 소진했고, 9회 말 공격 때 기아 벤치는 대타 카드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공격을 마감해야 했기에 그 씁쓸함은 배가 됐습니다. 시즌 내내 선발과 불펜, 특히 마무리 쪽에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물론 제 기량을 못 펼치는 투수들의 원인이 첫 번째겠지만 게임 도중 벤치의 마운드 운용과 로스터 운영 역시 스마트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모든 것이 결과론이라면 할 말 없지만 말입니다. 외국인 선발이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예년만 못한 양현종과 성장을 멈춘 이의리, 그리고 신인으로서 한계가 명확한 윤영철로 선발진을 꾸린 기아기에 불펜과 마무리 쪽이라도 벤치에 믿음을 줘야 하는데 4년차 마무리 정혜영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올해 선발에서 불펜으로 전환한 임기영만 공무원 출근 도장 찍듯 매일 마운드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연금이라도 받지, 임기영은 이러다 내년에 강제로 육아휴직 받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기아 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차라리 팀이 일찌감치 포스트 시즌 경쟁에서 미끄러졌다면 모르겠는데 계속 경쟁 구간에 있다 보니 승부처 등판에서 김종국 감독은 주머니 사탕 꺼내 먹듯 매일 같이 임기영 카드를 꺼내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프로는 이기기 위해 존재하고, 그래서 임기영 선수가 필요하다면 돈 받고 야구하는 프로 선수는 뛰는 게 맞습니다. 그럼 기아는 임기영이 등판한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함에도 12일 대구 삼성전, 15일 광주 두산전 두 경기 모두 기아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15일 두산과의 경기는 임기영이 멀티이닝을 소화하며 37개나 되는 공을 던지고도 마무리 투수의 밀어내기 볼넷 때문에 패배했기 때문에 팀이 받는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야수들은 더할 나위 없이 충분히 많은 점수로 마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팀 OPS가 무려 863으로 압도적인 화력을 뽐내는 중입니다. 문제는 마운드에 반등 요소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임기영을 도와 상반기 기아 불펜을 이끌던 2년차 투수 최지민 역시 후반기 9위 하락이 역력하고 적어도 이번 시즌 유의미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팔꿈치 이상으로 엔트리 말소가 됐던 마리오 산체스가 곧 돌아올 예정이지만 복귀 후 산체스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역시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 마무리 투수 정혜영이 계속 저런 모습이라며 기아는 설령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힘들 것입니다. 1-2점 차 박빙 승부가 많은 포스트 시즌 승부에서 볼넷을 남발하는 마무리 투수에게 경기 뒷문을 맡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기아에서 필승조라고 부를 수 있는 투수는 현재 임기영과 전상현 단 2명뿐입니다. 이런 기아의 마운드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기아의 헐거운 내외야 수비 문제입니다. 사실 전 포지션이 지뢰밭이라고 할 만큼 기아의 수비 조직력은 문제가 많습니다. 내야 수비의 핵심 주전 유격수 박찬호가 손가락 부상으로 전열 이탈 후 그동안 줄곧 3루수로 뛰던 2년차 김도영이 유격수를 맡게 되었고 대신 3루 자리는 백업 내야수 최정용이 맡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난 두 경기 최정용은 공수 양면에서 퍼포먼스가 좋지 못합니다. 2루수 김선빈의 수비 범위는 10계단 통틀어서 제일 좁습니다. 사실상 정면 타구 외에는 처리할 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루수 자리는 2023 시즌 기아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황대인, 변우혁, 최원준, 오선우 등 4명의 선수를 돌려봤지만 누구 하나 낙점 받지 못하고 여전히 포지션 실험 중입니다. 외야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견수 소크라테스 브리또는 타격에서는 그럭저럭 제 몫을 해내고 있지만 수비에서는 아쉬운 모습이 많고 좌익수 자리는 공수 양면에서 왜 최원준이 이우성, 이창진보다 더 중용받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익수 나성범, 포수 김태군 외에 기아 라인업은 전체적으로 물음표가 반대로 많이 생각하면 이 많은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오직 방망이의 힘으로 현재 순위를 유지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진짜 상남자 불빠따 구단이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제3자 입장에서 기아 타이거즈 경기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재미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타격으로 상위권 팀의 철벽 마운드를 융단 폭격하며 연승가도를 내달리기도 하고 반대로 본인들 순위보다 한참 낮은 팀에게 어이없게 경기를 내주며 연패도 곧잘 당합니다. 연승 당시 기아 타이거즈는 팀 분위기에 대해 아무리 팀이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3의 눈으로 본 기아 타이거즈는 질 것 같지 않은데 결국 지는 팀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건 2023 시즌 혼돈의 순위 싸움의 주인공은 기아 타이거즈라는 겁니다. 호랑이 야구단의 지금은 난제를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최종 순위가 몇 위일지 참 궁금합니다.